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장이나 운용 자금으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불편하지만 마인드셋에 대한 진짜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SCHD 투자법,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 전에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이야기를요. 1억이라는 숫자가 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후회 안 합니다. 파트 1억이라는 숫자가 왜 출발점인가?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1억이 가장 어렵다. 왜 이 두 사람이 수십조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이 굳이 1억을 언급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월급이 들어옵니다. 카드값 나갑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주말에 친구 만납니다. 옷도 좀 사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통장 잔액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있죠. 이게 지금 대부분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으로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40대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슬슬 눈치가 보입니다. 통장엔 아직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부터 비굴해지는 겁니다. 퇴직 압박이 와도 버텨야 합니다. 상사가 무례하게 대해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니까요. 이게 바로 돈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텨야 한다는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억이 출발점인 겁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티켓입니다. 파트 2 몇 년 만에 가능한가? 저는 막연한 동기부여 말고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월 150만원 저축, 연수익률 10%, 1억 달성 기간 약 4.5년, 월 200만원 저축, 연수익률 12%, 1억 달성 기간 약 3.5년, 월 250만원 저축, 연수익률 8%, 1억 달성 기간 약 3년, 월 300만원 저축, 수익률 0%, 저축만 해도 약 3년. 이 표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월 100만원 저축 옵션은 없습니다. 11% 수익을 내도 6년이 걸립니다. 6년은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삶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월급이 200만원인데요? 그러면 50만원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수입을 늘려야죠. 지금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지출이 너무 많거나 수입이 너무 적으면 둘 다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요. 파트 3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평생 저축 못합니다.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소비 욕구는 수입에 맞춰 자동으로 팽창하거든요. 월급 200 받을 때는 200 다 썼고 300 받으면 300 다 씁니다. 500 받으면 500 다 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적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단 1초도 고민하지 말고 150만원 이상을 투자 계좌로 먼저 이체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쓰고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으면 소비입니다. 이 순서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파트 4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0만원을 모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주거. 가장 큰 비용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자존심 같은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취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소비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식비, 회사 구내식당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도시락을 싸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낍니다. 커피, 아메리카노 4,500원짜리를 매일 마시면 한 달에 13만원입니다. 1년이면 160만원 가까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통신비.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비입니다. 무제한 요금제보다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 여가, 유튜브, 달리기, 도서관. 이 세 가지면 솔직히 여가는 충분합니다. 유튜브가 웬만한 공중파 TV보다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유산소 달리기는 우리들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가장 효율적이죠.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독서를 하세요. 우리들의 지식과 교양이 쌓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친구들 만남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식당, 술자리, 클럽 이런 자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에 젊을 때 써야지, 경험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통장 잔액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소비의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딱 하나는 허용합니다. 5년 동안 완전히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는 예산 안에서 허용하세요. 커피가 너무 좋다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라면 무료 게임 하나, 그 하나를 소중히 즐기시면 됩니다. 절약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파트 5.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저축을 150만 원 이상 해야 하는데 수입이 모자라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둘 다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첫째, 이직.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같은 능력으로 다른 회사에 가면 더 받을 수 있다면 이직은 가장 빠른 연봉 상승 방법입니다. 3년마다 이직한 사람과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의 연봉 격차는 충격적입니다. 둘째, 부업. 주말에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쉬고 있다면 그 시간 중 일부를 부업에 투자하세요. 부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노동형, 배달, 서빙, 아르바이트, 재능형, 번역, 디자인, 영상 편집, 강의, 창작형 블로그, 유튜브 글쓰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자본이 많이 필요한 부업은 하지 마세요. 돈을 써서 돈을 버는 사업은 나중에 자본이 생긴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간과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업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고객 응대, 콘텐츠 제작, 셀프 브랜딩, 이건 어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실전 교육입니다. 파트 6 투자는 1억 다 모은 다음에 해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1억을 다 모은 다음에 투자하면 되지? 아닙니다. 투자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단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투자에는 반드시 실수가 따릅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운전할 때 사고가 납니다. 처음 요리할 때 태웁니다. 처음 투자할 때 손실이 납니다. 이 실수를 100만 원으로 할 것인가 1억 원으로 할 것인가, 그 차이가 100배입니다. 저축계좌에 100만 원이 쌓이는 순간부터 투자 연습을 시작하세요. SCHD 같은 배당 ETF부터 시작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의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이걸 작은 돈으로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1억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1억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과 수년간 연습한 사람,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 7 마인드셋의 전환, 노예에서 주인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150만 원 저축이요? 그게 말이 돼요? 부업이요?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데요? 친구도 못 만나라고요? 이 반응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눈치 보면서 야근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업무도 웃으면서 하는 것, 회식 가기 싫어도 참석하는 것, 그건 하면서 왜 본인의 재정 목표를 위해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회사 목표는 달성하면서 내 목표는 포기하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회사는 여러분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합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고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여러분이 모은 1억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돈은 순수하게 여러분 편입니다. 몇 년을 돈의 노예로 살고 평생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욜로하고 평생 노예로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여행이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젊을 때 몇 년을 집중해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8 1억 이후의 세계. 1억을 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통장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뀝니다. 0에서 1억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은 소비하는 사람에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이 마인드셋 전환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데 가장 오래 걸립니다. 1억에서 10억 가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규모가 바뀌는 거니까요. 같은 습관, 같은 원칙, 같은 전략으로 단지 원금이 커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복리의 마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1억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만들어낼 자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부모 찬스도 없이, 운도 없이 1억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자산입니다. 자존감이 됩니다.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1억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1억이 인생을 바꾸는 티켓이다. 월 최소 15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100만 원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부터, 소비는 그 다음이다. 주거, 식비, 통신비를 최대한 줄여라. 수입을 늘려라. 진급이든 이직이든 부업이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자는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하라.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 목표다. 환경을 바꿔라. 돈과 재테크에 진지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 건 사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맞는 말이네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통장을 쪼개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